살다 보니 예전엔 목숨 걸듯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참 부질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발밑에 핀 꽃 한 송이 볼 여유조차 없었지요. 오늘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생 많았다. 오늘은 그동안 애써온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아등바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벽돌 한 장 쌓을 때마다 무언가를 얻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리요. 지난주였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때는 애지중지했던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군요. 먼지 쌓인 손목시계 하나. 결혼 기념일에 받았던 건데 언제부터인가 차지 않게 됐습니다. 언젠가 쓰려고 아껴둔 편지지 한 묶음.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쓰려고 했더라?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도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생활비 계산, 적금일, 아이들 학원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엔 이 숫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잘 맞추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수첩을 보니 이상합니다. 숫자는 기억나는데 그날의 날씨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뭘 먹고 싶어 했는지,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만 남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손에 꽉 쥐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이 말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낡은 찻잔 하나,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줌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라는 뜻이겠지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어제와 똑같은 풍경인데도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 멀리서 들리는 까치 소리. 그냥 그대로인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새 것을 사는 설렘보다 오래된 것에서 발견하는 정겨움이 더 깊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찻잔을 하나 깼습니다. 10년도 더 넘게 쓰던 거였는데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예전 같았으면 아까워서 한참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담담하더군요. 그래, 이제 갈 때도 됐지. 물건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수명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 수 없는 것들 말이죠.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진정으로 나를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또 그리워하며 참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내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요. 전화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던가. 돌아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때는 매일 전화하던 사이였지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남편 불평도 나누고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반가운 척 손을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더군요. 억지로 웃으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애들은 잘 크고 있는지, 요즘 무얼 하고 지내는지. 하지만 대화가 자꾸 끊겼습니다. 전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날은 10분도 채 안 돼서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는 기약 없는 말만 남기고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지요. 인연도 억지로 붙들 수 없는 것이구나. 나이가 드니 인연에도 계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는 지듯이 어떤 인연은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곁에 남더군요.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이라. 남과 조화롭게 지내되 나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이제는 가장 먼저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말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지요. 어제 저녁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열심히도 웃고 있더군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거울을 보니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 이제는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미움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쓸 때가 됐습니다. 주름진 손마디를 보며 세월이 야속하다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고 한숨 쉬게 되는 순간들. 며칠 전 백화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나는 아직 젊은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하루하루는 똑같이 흘러가는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잠 못 자던 밤들, 한겨울 찬물에 빨래하던 손, 억울한 일을 참아내며 꾹 눌렀던 입술, 기쁜 날 환하게 웃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젊음은 반짝였지만 지금의 우리는 깊고 은은한 향기를 가졌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가장 달콤하듯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지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왜 쭈글거리냐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등의 핏줄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걸어온 길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남들이 사는 모습에 왜 그리도 집착했을까요? 책은담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제일 예쁘고 술은 적당히 취했을 때가 제일 맛 좋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 조금 느린 듯 살아가는 지금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제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재우고 있더군요. 아이는 보챘고 엄마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옛날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아이 울음에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던 시절.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 하루하루가 힘들었지요.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던 감촉.
젖냄새 나던 아이를 안고 있던 그 무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무척 그리워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된 것이겠지요. 며칠 전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을 여니 하늘이 참 맑더군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기 있었을까? 나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별은 늘 거기 있었겠지요. 내가 보든 안 보든. 애쓰지 마세요.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그렇게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거창한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따뜻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